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 엠뱅고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너가 개편이 되어도 살아남으셨네요. 뭐 수익률이 증명해준 거 아닐까? 네. 앞으로도 힘내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요, 사실 현덕이 덕분에 수익 내보자보다는 현덕이 덕분에 손실 줄이고 싶어요라고 말할 그렇죠. 정도로 많은 종목이 빠지니까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시장이 왜 빠지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 왜 빠졌나에 대해서 일단 팩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네. 제가 봤을 땐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왜요? 다만 이 어떤 그 하락세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디가 좀 버텨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데, 일단 왜 빠졌나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원달러가 급등을 했습니다. 원달러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가 다시 내려와야지 시장이 안정이 될 텐데 원달러가 어떻게 내려올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안정감이 좀 빠르게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는 정고점을 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죠. 원달러만 정고점을 넘어서 지금 4일째 급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0.7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0.78%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변동성이 그만큼 굉장히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다만 달러 인덱스는 가만히 있는데 원달러가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만으로 원달러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곧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인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가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딱히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은 지금 백신을 많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금방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결국은 원인은 원달러 급등이었고, 원달러 급등이 우리나라 경기 문제였고, 우리나라 경기 문제는 결국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과연 어떤 게 나으냐면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야겠죠. 8월 달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다시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월 말쯤은 돼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런 약세 시장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시장이 계속 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희망적인 걸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보면 외국인 매도가 말도 못하게 나왔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 매도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4분의 1,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런 모습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매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외국인도 원달러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 먼저 좀 양호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뭐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추가적인 뭐 약세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다음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 저점은 좀 잡아줄 것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좀 사 모아야겠죠. 그럴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 어떤 시장 약세를 기록할 동안에는 바이오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기차, 반도체 다 빠지는데 바이오만 올라가고 있죠. 일단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바이오 쪽에서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여기서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점점 집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원달러가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가진 않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바로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해서 제가 좀 실망을 했었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 줄이면서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심하게 빠질 건 아니니까. 네. 요것만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나면 괜찮거든요. 네. 그 지나는 동안 내가 이 어떤 조급함에 단기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천천히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종목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 또 잘 종목을 담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두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샀던 종목이고, 이 종목 좀 관심권 외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를 만큼 다 올랐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다시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종목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효성TNC라는 종목인데, 네. 워낙에 빠졌을 때 매수했고요. 오늘도 뭐 장중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반등폭이 상당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효성TNC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내려온 상황에서 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보시면 마이너스 4.6%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모습 본다면은 효성TNC는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하반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데 효성TNC가 바로 그런 종목이거든요. 스판덱스 글로벌 시장점유 1등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고 어떤 증설을 하려고 했지만은 증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TNC면 또 증설이 연말까지 완공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1등의 지위는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다 라고 본다면은 효성TNC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좀 저점에서 전략을 좀 올라갔을 때 좀 안정적이고 커다란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 더 보시면은 제가 파워로이스를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장중에 보면은 9.4%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이 시장이 3% 가까이 빠지는 코스닥 시장이 3% 가까이 빠지는 그런 시장에서 9%까지 급등이 나왔던 건데 테슬라가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소재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당장의 이야기 아니다 보니까는 약간 좀 멀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테슬라 준비하고 있죠. 현대차 준비하고 있죠. 지금 많은 소재 기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재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은 이 파워로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시장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도 좀 2개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하락할 때 나홀로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 이 시장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건 OLED 투자 확대인데 OLED도 어떻게 보면 IT고 시장이 빠지면 IT도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IT 중에서 지금까지 반도체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것도 없었고, 그다음 OLED 같은 경우는 역시나 상반기에 오른 게 없다 보니까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과거에는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조정 끝 무렵에는 OLED가 좀 확장될 거로 보여진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고 그 이유를 좀 나와 있는 뉴스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 나온 건데 LG 디스플레이에서 시설 투자에 3.3조 원 투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주 공시 나왔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뉴스가 달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3.3조 원이라는 것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자본 대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의 투자 결정을 한 건데 이게 계속 한다 만다 그랬었고 한다고 나와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이 중소형 시장이 OLED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삼성이 이 소형 OLED 시장을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OLED 시장은 LG 디스플레이 지금 1등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삼성도 어떻게 보면 대형 OLED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형 OLED 시장에서 더 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소형까지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에서만 이 OLED로 시장 확대했었는데 이 노트북이라든가 지금 우리 노트북 쓰고 있죠. 노트북이라든가 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LCD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먹거리를 LCD로 찾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삼성이나 LG가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하반기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현덕이 덕분에 때 치킨 이벤트 종목 맞추기를 하는데 개편도 했고 저희가 좀 정신도 없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종목에 당분간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치킨 이벤트는 당분간은 좀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볼까요? 치킨보다 더 좋은 수익을 제가 드리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종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거는 메타버스주 아니에요? 메타버스인데 OLED 때문에 메타버스 엮인 종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 보면은 디즈니에서 메타버스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메타버스에 진출한다고 한다면 더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선희 시스템은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OLED 증착기를 개발한 회사인데 좀 좀 보게 되면은 주력 제품이 이제 중소형 OLED 소재 증착 장비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입니다. 5월 달에 이미 중국의 이 BOE에다가요. 이 마이크로 LED 증착 장비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이나 어떤 수주에 있어서는 뭐 증명이 된 제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OLED에서는 증착 장비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증착 장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냄비에서 이제 수증기를 끓이면은 그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이제 냄비에 좀 서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어떤 소재를 가열해서 이 기판에 증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색, 녹색, 청색으로 해서 어떻게 증착시키냐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뭐 현재 이 중소형 그 기판은 6세대인 것이고 대형 기판은 8세대가 있는 건데, 실제로 증착 장비를 삼성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알박하고 8세대 증착기를 개발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선익 시스템, 제가 말씀드리는 선익 시스템하고 지금 증착장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조금 전에 봤었던 뉴스, LG에서 3.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이 어떤 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선익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선익 시스템이 오늘 좀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좀 매물이 나온 모습입니다만은, 자, LG 디스플레이가 OLED 장비에 3.3조 원 투자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증착 장비다. 근데 그 증착 장비를 같이 개발한 회사가 선익 시스템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런 선익 시스템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투자로 경기도 파주 사업장 내에서 6세대 이 중소형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니까는 아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올랐다가요,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를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두 번째 저점을 좀 잡아놨죠. 두 번째 저점을 잡고 나서 오늘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보시면 거래도 지금 어제 거래 대비해서, 그러니까 금요일날 거래 대비해서 2.5배 증가하면서 거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매물만 소화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3만 원을 돌파해서 좀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32,000원까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 주가가 32,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네. 개편하고 나서 차트도 직접 보시느라 네. 분주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네. 말로만 하다가 차트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는 네.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뭐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다시 좀 안정을 하실 겁니다. 금방 네.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선익 시스템 현재 4.65% 정도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어떤 건지 키워드 체크해 볼게요. 네. 꿈의 배터리다. 배터리면 그냥 배터리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게 왜 꿈의 배터리냐면 네네. 이론은 나와 있고 어느 정도는 기술 개발은 돼 있는데 상용화까지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꿈이라는 게 사실 좀 먼 이야기를 좀 말하잖아요. 당장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꿈의 배터리를 불리는데, 이게 원래는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는 10년 정도 봤었는데, 요새 보면은 뭐 새로 생긴 스타트업까지 뭐 포함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안에 좀 상용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어떤 그 기사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 SDI는 계속 뛰어들고 있죠. 자, 한 번 충전에 800km 달리는 꿈의 배터리 2025년도에 현대차 EV에 장착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좀 바람인 것이 계획인 것인데 실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꿈의 배터리는 왜 꿈의 배터리라고 하냐면은 현재 가장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게 리튬 배터리인데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달리는 게 한 500에서 550km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그 크기로 했을 때 800km 달릴 수 있는 거고 충전 시간도 훨씬 빠르고요. 그다음에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리튬 배터리가 가장 오래 달리긴 합니다만 화재 위험성 때문에 좀 꺼리고 있는 건데 그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없앴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새로운 배터리를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좀 멀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왜 지금 멀었지만 상용 앞당기고 있냐?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이 SES라고 하죠. 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최근에 이제 이 현대차하고 GM의 투자를 받으면서 여기 이제 이 기술 CEO가 한 말이 뭐냐면은 2025년도에 상용 가능하고요. 지금 이 회사를 현대차하고 지금 GM 투자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연말에 시생산 들어가서 내년부터 지금 현대차의 시험 운행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용화할 수 있게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게 2025년이라고 하니까는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가 아닌 실제 좀 앞으로 다가와 있는 그런 배터리로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의 배터리다라고 하니까 딱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이야기하려고 지금 키워드를 꼽으셨구나라고 눈치를 채셨거든요. 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볼까요? 사실 이게 오후에 급등이 나버려가지고 네. 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CIS라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원고를 좀 드렸었거든요. 제가 알죠. 네. 근데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어제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13,900원으로 매수가를 한번 정해서 내일 중으로 또 내일 모레까지라도 13,900원까지 한번 매수를 기다려 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7,000원 한번 잡아보겠는데 실제 CIS가 이 고체 전환지를 위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허도 지금 수권 보유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대구에다가 신규 공장 부지 확보했는데 지금 이 CIS의 자회사인 이 CI 솔리드가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는 그다음에 전고체 전용 설비 개발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설비를 갖다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대구에다가 생산 시설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CIS 새로운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는 말이 2025년부터 어떤 개발 완료가 아니라 상용화된다는 말이 지금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좀 가까운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관련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삼성 SDI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 공장을 짓고 있는 이 CIS를 최선두로서 한번 꼽아봤고요.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빠질 때 조정 나올 때 매수가 좀 보자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내일 모레까지 매수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저희가 현재가가 아니고요. 13,900원에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오늘 두 번째 종목 CIS 소개해 드렸어요. 금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은 또 어디서 풀어볼까요? 네, 자 똑같습니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죠. 네. 이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말씀드려볼 거니까 레시원 엠비행월드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